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동향들과 또 시장 정보들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급격한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시장 방향성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면서요.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윤석빈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트러스트 커넥터 윤석빈입니다. 네, 오늘도 또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본론부터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 시장의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에 관해서 교수님 의견 어떤지 먼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2.0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 이게 구현됐을 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워낙 변동폭이 많은 시장이라서 이걸 아마 매일매일 투자자분들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아마 보통 일반적인 부분, 저도 이제 블록체인 쪽 7년을 겪다 보니까 원래 이런 변동폭이 많은 시장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본질적인 부분은 아마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약간 지금 트럼프 2.0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변동폭이 좀 약간 출렁이는 이게 사실은 일부는 이제 그걸 수익화하는 분도 계신 거고요. 또 그걸 또 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존 시장에 있었던 부분하고 기존 증권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변동폭이 훨씬 크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앞두고 또 한 번 리플 측에 관한 항소를 제출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가격이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가격은 급등했지만 일단 SEC와 리플과의 소송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추가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소송 관련해서 그 배경부터 조금 짚어볼까요, 교수님? 네, 이거 워낙 오래된 이야기죠. 아마 저희 방송도 몇 번 했었는데 맞아요. 네. 2020년 12월 달에 시작됐어요. 벌써 이제 거의 이제 뭐 4년 차, 5년 차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리 겐슬러하고 리플의 이 재판, SEC의 재판은 사실은 이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핵심은 증권이냐 아니냐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달에 시작이 됐고요. SEC는 리플랩스가 13억 달러 상당의 무면허 증권을 대중에 배포했다고 주장했고요. 리플의 최고 책임자인 브랜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SRP가 아까 말씀한 증권인지 아닌지가 여부입니다. 그래서 SEC는 리플이 중앙화된 환경에서 미등록 증권을 투자자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요. 반면 리플은 SRP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 결제 수단을 잠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쟁점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위 테스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리플은 SRP가 단순한 디지털 화폐일 뿐 증권이 아니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SEC는 아니죠. SEC는 이거는 너희도 무등록 증권이야. 왜냐면 SEC는 증권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영향이 있는데 일단 SRP가 이제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일종의 일부 판매 기관 투자자 대상에서는 증권을 간주되지만 소매 투자자 일반 사람에 대한 거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일단 이게 1차적이었고요. 근데 SEC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1월 15일 날 항소 준비 서면을 제출했고요. 소매 투자자 대상 SRP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고 본 1심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SEC가 리플의 홍보 활동이 소매 투자자들에게 수익 기대를 조성했고, 그래서 이는 연방증권법의 보호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SRP 프로그래밍 판매와 직원 보상의 SRP 배포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증권이냐 아니냐는 부분인데 1차 판결, 소매로 한 거는 증권이 아니라고 했는데 1차 판결이 거기에 대해서 SEC 게리 겐슬러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할까요? 가기 전에 이제 이게 트럼프 이번에 2.0 되면서 이게 아마 철회된다는 논란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게리 겐슬러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운 거로 보여지고요. 재밌게도 오늘 이제 이 촬영하는 날짜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는 날짜가 맞아요. 거의 네. 비슷한데요.
아마 이게 행정부에서 이거 어떻게 발단을 낼지 이제 그게 좀 약간 좀 관전 포인트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현재 소송의 진행상 최근까지 밝혀진 바를 조금 더 좀 최신 뉴스들로 조금 브리핑을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교수님? 네, 그 최신 뉴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단 제기했고 SEC는 일단은 이거 그때 1심 판결은 이거는 소매와 기간 투자 나눠 있었거든요. 네, 소매 투자자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했는데 판결은 근데 SEC 마지막 개리긴슬러가 이제 15일 날 자료에 보면 이거는 그래도 너희가 지금 판결에서 이거 소매에 대한 판매한 것도 증권일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제기가 된 상태고요. 그것들이 이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대해서 부분은 2024년 이제 8월 7일 1심에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심에서 판사는 리플이 증권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2억 달러의 이제 과징금 지불을 명령했고요. 그러나 개인 투자자에 대한 XRP 판매는 연방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했던 견해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SEC는 항소법원에 항소요지서 폼 C를 제출해서 항소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SEC는 리플랩스와 임원들이 XRP 프로미엄 판매를 방조했고 내부 직원에게 XRP를 배분한 것이 현행법, 증권으로 따지면 현행법 위법이야라고 이제 증권에 대해서 이건 증권이라고 해서 주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소매 판매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왔는데 증권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2023 8월, 2020 10월 달에 이렇게 항소 유지를 내서 사실은 이거 준비를 많이 했었고 사실은 게리 겐슬러가 이거를 마지막 아까 2024년 1월 달에 그걸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근데 일단은 2025년 1월 15일 날 항소 준비 서면을 제출해서 마지막 소매 판매자 대상 XRP 판매도 증권이 아니라고 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게 마지막 파이널로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의를 제기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바뀔 수는 있죠. 바뀔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2.0 아닙니까? 친크립토에 다 포진돼 있고 상태인데 몇 번 페이팔 마피아가 잡고 있는 이 시장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친크립토 그리고 지금 뭐 오늘 뉴스 보니까 크립토 시대에서 유명한 저도 이제 보다가 블룸버그를 듣고 왔는데 트럼프 밈 얘기를 저 깜짝 놀랐어요.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에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처럼 친크립토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확률이 좀 낮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뀔 수는 있죠. 여러 가지 실제 SEC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거나 이제 제출했을 때 무조건 안 바뀌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는 현재 트럼프의 성향 그리고 트럼프 2.0 방향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전략 타산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들이 키우고 있는 이 와중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고 부분에서는 확률은 낮을 거라고 하는 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걸 뭐 사실상 단언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지만. 네, 단언하긴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니까 아무래도 SEC 측이 그 이전의 기조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지금 뭐 SEC 항소에도 불구하고 리플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아까 표정이 좋으신 거 보니까 네. 갖고 계실 거 그렇진 같은데 않고요. 네. 근데 가격이 좀 사실은 항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아마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항소했어? 그러면 아마 바로 급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 반응은 몇 번 말씀드렸죠. 트럼프 2.0에 대한 흐름에서는 전체적인 친크립토로 가고 있어서 XRP 가격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요.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항소심이 2025년 7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고요. 앞으로 이런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 이제 법적 불확실성도 반영돼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근데 사실은 법적인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반영돼 있어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는 뭐 항소가 제기될 수 있는데 사실은 가격 변동이 지금은 물론 있지만, 근데 그게 미리 좀 반영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뭐 시장 방향성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참여자들은 또 이러한 SEC의 항소에 관해서 크게 두려움은 없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전과는 또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조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좀 더 데이터를 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가격적인 부분 제가 말씀 잘 안 드리긴 하는데 데이터가 있으니까 2025년 1월 16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차례가 좀 다르게 있지만 SRP가 3.40을 기록해서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심리에 반영해서 사실은 제시가 되는 딱 그 시점이거든요. 이는 SEC가 항소가 철회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감도 있었고 암호화 시장 전반 크립토 마켓에 대한 회복세가 이제 맞물린 결과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항소제 옛날 같으면 급락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반영돼 있고 지금 트럼프 2.0 시대에는 이런 게 전체 크립토 마켓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느끼는 게 이게 참 변화가 많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 게 아마 이런 뉴스가 떴으면 아마 3년 전이면 어떻게 했을까? 바로 그래프가 그렇죠. 네. 하향 곡선 바로 찍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 봐서는 이제 약간 이 내성도 생긴 거고요. 시장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2.0 이제 취임이 되면서 변동폭은 있는데 그런 시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성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역시나 좀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고 리플의 커뮤니티의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은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또 이런 입장을 바꾸거나 번복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시장에서 없는 걸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면 이제 기존 시장 자체도 있지만 이제 그 정부라는 거는 리거시가 있잖아요. 네. 보수적인 부분. 우리나라도 뭐 금융 금감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물론 약간 이제 상원 하원을 다 잡고 있어서 기대감이 있긴 한데 사실은 만약 소송에서 만약에 리플이 최종적으로 이제 승소할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시장에서는 좋게 될 수 있는데 근데 만약 이제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기준이 명확하게 될 수가 있는데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누가 승소를 SEC가 했어. 그러면 이제 법적인 것도 더 많이 더 늘어날 거고 그런 리스크가 커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리플에 대한 것도 좀 다운이 될 거고 당연히 그리고 전반에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단기간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업앤다운이 있었던 마켓이라서 그래서 당연히 아마 리플이 이기면 당연히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는 긍정적인데 만약에 SG가 이겼다. 별로 그렇게 상상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랬으면 당연히 리플에 대한 거 당연히 하락이 될 거고 그래서 리플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은 뭐 비트코인은 당연히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마켓에 대한 거는 뭐 테라 루나 그런 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제 반영됐을 텐데 그러니까 SEC가 승소할 경우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들이 이제 보도 엄격하게 봐봐 SEC가 이렇게 했지 이겼지 이제 너희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또한 이제 SEC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부 변화 뭐 게리 건설 의장의 퇴임과 더불어서 새로운 행정부가 왔을 때 이렇게 강하게 SEC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SEC가 승소될 확률이 높을까? 그런 생각, 뭐 저는 이제 당연히 중도적 입장이지만 저야 이제 크립토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SEC가 지길 바라고 있는데 승소했을 경우에 아마 이게 좀 단기적 여파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아마 SEC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도 SEC의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금융위 근간은 눈치를 보듯이 마찬가지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데 리플이 졌다 그러면 많은 다른 프로젝트들도 거봐 내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거는 좀 확률이 좀 낮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말 안 들으니까 게리건설 잘랐잖아요. 근데 지금 SEC 의장이 새로 오신 분이 폴 앵킨스잖아요. 프레켄스 그죠? 폴 앵킨스가 SEC가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확률이 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소송 결과에 관해서는 이제 계속되는 리스크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또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을 하면서 그래도 리플 보유자분들에게는 긍정적인 방향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리플에 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나눠보자면요. 얼마 전에 이제 리플의 선거 자금에 관한 이야기 혹시 교수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리스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댔다 이런 또 루머가 돌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리플 측에서는 유언 비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걸까요, 교수님? 근데 뭐 사실은 그 팩트 체크를 하려면 네. 그건 뭐 지갑을 다 뒤져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재단에서 양쪽에다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때 거의 박빙이라고 많은 예측이 많았잖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양쪽에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보험처럼 다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걸 지금 이제서 들어서 근데 지금은 승자가 트럼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리플에서는 사실 그걸 줬다 하더라도 그걸 얘기할 리가 없죠. 그러면 단지 그런 다 트래킹 할 수밖에 없으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포인트는 현재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리플에 대한 부분 아마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 무게중심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리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들이 지금 뭐 리플 뭐 ETF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폴 앤킨스가 규제를 강하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당긴. 그래서 아마 그래서 거봐 뭐 보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거를 뭐 루머라고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하려면 되게 이걸 다 수사처럼 해야 되는데 이 수사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좀 그런 루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히 그 리플은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승자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트럼프가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좀 내가 정말 열받았어. 리플 믿었는데 그랬단 말이어서 검사 수사를 이렇게 물론 이게 그렇게까지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건 수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하게 되면 나오겠지만 옛날 우리 김남국 의원 그때 약간 범죄 때문에 그렇죠. 네. 수사한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제 이겼는데 그래서 리플은 아마 이번에 SEC 항소되는 거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근데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지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대비하겠지만 근데 사실은 폴 앤킨스나 SEC의 의사결정이 남은 거겠죠. 이게 전체로 봤을 때 아마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미국 우선주의로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장에 대한 좀 친화적인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어쨌든 대법원까지 갔을 때 소송 결과에 따른 게 워낙 시장 변화의 변동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데 이거 벌써 제가 이 방송과 다른 방송에서도 리플 법률 제가 한 5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5년 정도 됐으니까 아마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서 2025년도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안 가고 빨리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리플과 또 트럼프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앞으로의 관계성에 관해서도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는 뭐 같이 식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면서 리플의 CEO와 또 트럼프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은 트럼프가 거의 뭐 제왕적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줄을 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점이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미국 지금 트럼프 2.0을 트럼프만 보면 안 되시고 말씀드렸지만 피터 틸을 위세한 페이팔 마피아가 잡고 있잖아요. 제드 벤스도 그렇고 프랭키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리플 자체도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리플이 그 영향력이 있어서 아마 당분간은 뭐 테더나 리플 그리고 다른 아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들은 영향력이 또 높아질 것 같아서 당분간은 아마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트럼프 2.0의 한 1, 2년? 2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층 크립토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2년 후에
층크립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라고 하면 다시 바꿀 수는 있겠는데 지금 한 2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리플을 포함한 크립토 전반적인 되게 우호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요 2년 동안이 코인 뉴스는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도 바쁩니다. 왜냐면 지금 아마 이게 아마 민주당이 됐을 때랑 이 트럼프 됐을 때 굉장히 달라질 거라서 저도 예상했는데 네. 트럼프가 이제 당선됐잖아요. 네. 이제 취임식이 이제 촬영 날짜로 이제 오늘 정도 할 건데 그러면 아마 이게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취임 전에 이렇게 난리였는데 취임하고 나면 아마 뉴스거리가 위클리로 많이 쏟아져 나와서 앵커님이 여기 PD님 많이 바쁘실 거예요. 교수님도 같이 바빠지시겠죠. 네. 그리고 또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 리플과 미국 정부와의 협력에 관해서도 이제 논의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리플 측과의 협력을 한다면 그 사업 방향성이 어떻게 좀 윤곽에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리플은 몇 번 말씀 기본적으로 우리 해외 송금 쪽으로 네. 시작했어요. 그런데 디파이나 NFT처럼 전체 모든 블록체인 마켓 비슷한데 생태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CBDC보다는 아마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CBDC보다는 루미스 그 하원 이제 CBDC 반대법도 내왔다는데 아마 CBDC보다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으로 하고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려고 하는 달러 기반에 그러면 그 안에 리플이 당연히 하나의 캔디데이트 내지는 대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해외 크로스보더한 달러 기반의 그 테더처럼 비슷하게 쓰일 수도 있고 리플이 또 그 마켓을 갖고 있잖아요. 리플 안에서 그러면 뭐 디파이나 NFT에서 아마 리플 기반의 달러 연동되는 그런 것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ETF 할 때 아마 리플이 나오는 것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마 리플이 ETF가 하게 되면 그 또 베이스로 미국 달러 채권 연동되거나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관전 포인트는 리플을 포함한 트럼프 2.0에서는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에 전략자산 연결되는 고리들 그러니까 층크립토 에코가 되면서 달러에 대한 달러 이제 약간 그런 약간 달러 강세도 하면서 뭐 관세도 매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마 크로스보더하는 관점도 리플이 역할 일부러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해외 할 때 디파이 NFT 지금 비트코인은 워낙 기축 통화로서 갖고 있는 거고 실제 이더리움도 있고 아발란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리플이 그런 워킹하는 모델로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리플에 이제 그때 저는 뭐 기술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리플이 현재는 송금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마치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아발란체처럼 이런 전체 송금부터 전체 디파이 원리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마 리플을 아마 좀 추이를 보시면 그때 말씀드렸죠. 제 친한 친구가 또 리플 IP 총괄자라 제가 듣는 얘기가 좀 있는데 사실은 리플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트럼프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다 펼쳐놓을 거예요. 리플만 밀어줄 건 아닌 것 같고. 아, 그렇네요. 네. 리플 아니면 다른 뭐 스텔라 루멘 여러 가지 뭐 이더리움 뭐 전체 근데 베이스는 비트코인을 할 것 같고 비트코인과 연결되는 고리들에 대해서 확장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리플의 또 항소에 관한 이야기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또 리플의 방향성에 관해서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미국 정부 측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리플 쪽에 관한 추가적인 호재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다양한 루머들이 있기도 했었고 또 SEC의 또 항소 관련해서 시장의 불안감들도 대두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리플의 청사진은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도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교수님과 인사 나누면서요. 저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 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또 리플 관련해서 저희가 또 추가적인 소식들 나오는 대로요. 주제로 한번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